18, 19세기 역사서 중에서 발해고 볼게요. 발해고는 유득공이 정조 때 만든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대사 연구 시야를 만주지방으로 확대한 거죠. 이건 제목이 발해고기 때문에 아 발해 역사를 다뤘구나. 그래서 발해 역사를 다뤘으니까 우리 역사를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으로 봤구나. 이건 뭐 외우지 않아도 제목에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득공이 어떤 사람이냐? 정조가 발탁한 인물이에요. 뭘로 발탁했냐? 유득공이 서얼인데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저자와 정조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정조가 서얼인 유득공을 검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 당신이란 얘기죠. 유 득공하기를 득공은 공을 얻기를 공을 세우기를 유 당신 득공하기를 공 세우기를 바래.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유 당신 득공하기를 바래. 그러면은 아 정조가 서얼인 유득공을 검서관에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득공하기를 공 세우기를 바래. 이렇게 해서 유 득공하기를 유득공이 바래. 여기서 아 발해고를 썼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발해 최초의 연구서는 고려시대 제왕운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자가 이승휴인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왕의 운이 제왕운이니까 제왕의 운이 기똥차서 이승휴 이승에서는 휴 쉬기를 놀고 먹기를 발해 이렇게 외워서 아 저자 이승휴가 발해 내용을 다룬 게 제왕운기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발해고는 발해를 다뤘고요. 이종희의 동사라는 책에서는 고구려를 다뤄요. 그러니까 발해와 고구려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키면서 역사의 시야를 만주지방으로 넓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는 이종휘가 순조 때 쓴 책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정조 때 썼는데 순조 때 간행된 책입니다. 일단은 동사라는 책을 이종휘가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종휘를 눈보라가 종일 휘날려. 아, 종일 휘날린다. 눈보라가 종일 휘날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 동사하겠어. 얼어 죽겠어. 아니 그러니까 눈보라가 종일 휘날려서 동사하겠어. 그러니까 종휘해서 종일 휘날려서 아 눈보라가 종휘해서 동사하겠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 종휘해서 그러니까 눈보라가 종휘해서 종일 휘날려서 아 동사하겠어. 그래서 아 이종휘의 동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앞서 동사라는 책이 또 하나 있었죠. 현종 때 허목의 동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동사하겠어 얼어 죽겠어 허목난로 좀 줘. 허목난로 원래는 화목난로죠. 나무 태워서 열을 내는 난로. 근데 아 동사하겠어 허목난로 좀 이렇게 외우면 동사라는 책을 허목이 썼다 이렇게 외우시고 아 종이하겠어 눈보라가 종이에서 동사하겠어 이렇게 외우셔서 아 이종이가 동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고구려를 연구해서 협소한 반도사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이종희를 조선 후기 역사가 중에서 가장 주체적인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신채호가 좋아할 만한 거예요. 신채호는 고구려를 좋아하죠. 왜? 고구려가 중국과 맞짱 떴으니까. 그런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킨 사람이 바로 이종희예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당연히 이종희를 가장 주체적인 인물로 극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종희가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종희에서 고구려를 연결해 볼게요. 이종휘, 종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종일 휘날리는 거죠. 눈보라가 종일 휘날려. 그래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굳세어라 금서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휘에서 아 눈보라가 종일 휘날려 해서 아 눈보라가 휘날려? 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곳은 바람찬 흥남부두지. 흥남부두를 연상하시고 흥남부두가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북한이 옛날에는 고구려였죠. 그래서 고구려를 연결해 내시면 돼요. 억지스럽겠지만 아 눈보라가 종일 휘날리는 이종휘 눈보라가 종일 휘날려 아 눈보라 휘날리는 곳 흥남부두 아 흥남부두는 북한이고 여기가 고구려 그래서 아 이종휘가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끌어들였구나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끌어들이니까 신채호 선생님이 이종휘에 열광을 해서 이종휘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이종휘는 그냥 기백이 아주 그냥 종일 휘날려 눈보라만 종일 휘날리는 게 아니고 기백도 아주 그냥 종일 휘날린다 이런 식의 칭찬을 했다. 우리 역사서 보면 신라를 중시 여긴 사람이 있고 고려를 중시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사림 역사가 중에 박살내버려야 되는 박상의 동국사략에서는 신라를 중시했죠. 왜? 기자조선이 삼한으로 내려가서 신라가 되고 신라 왕조가 고려가 되니까 결국은 이 우리 정통성 있는 왕조가
기자조선에서 나왔다. 이런 식의 살인의 존화주의의 시각을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신라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의 동국사략은 신라를 중시했고요. 유희령의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뭐였어요? 술 마시고 박상의 동국사략을 비판한 거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표제음주 동국사략에선 고구려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희령의 표제음주 동국사략은 고구려를 중시했고 박상의 동국사략은 신라를 중시했고요. 이종희의 동사에서는 당연히 눈보라가 종일 휘날리는 흥남부두는 바로 고구려니까 고구려를 중시 여기더라. 그리고 이종희의 동사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당군조선을 본기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기전체라는 역사서를 쓰는 양식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본기, 세가, 열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기에는 황제를 쓰는 거고 세가에는 제후국들, 중국 주변 나라들의 왕조를 쓰는 거고 열전은 그냥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기에서는 중국 황제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당군 조선을 본기에 서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백이 아주 그냥 짱이죠.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중국과 맞짱 떴죠. 고구려는 중국과 맞짱 떴어요. 그래서 이 중국과 맞짱 뜬 고구려의 기백, 이것처럼 이종희는 중국과 어떻게 맞짱을 뜰까 하다가 단군 조선을 중국 황제만을 기록하는 본기에다 서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종희가 고구려를 우리나라 역사로 편입시켰고 고구려가 중국에 맞짱 뜨듯이 기백이 종일 휘날리는 이종희는 이 본기에다가 단군 조선을 그냥 서술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비교해서 보면 15세기에 고려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고려사라는 책도 굉장히 주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종, 태우, 태자 이런 칭호를 우리나라 왕실에 대해서 이런 종, 태우, 태자 이런 칭호를 써서 이 황제국에 어울리는 칭호를 하면서 자주적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고려 왕들을 어디다 기록했냐? 세가에다 기록을 했어요. 본기에다는 감히 기록을 못하고 고려 왕들은 세가에다가 우왕, 창왕은 이제 왕의 자식이 아닌 신돈의 자식이니까 열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감히 이종희는 이 당군조선을 본기에 서술을 했다. 정조 때 보면 의미 있는 역사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선시대 역사 시야를 북쪽 발해나 고구려로 돌린 시기가 정조 이즈음이에요. 그리고 고증사학으로 눈을 돌린 시기도 안정복의 동사강목 나온 게 정조 때니까 정조즈음이에요. 굉장히 유의미한 일들이 정조 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든지 유득공의 발해고 시야를 발해로 넓혔죠. 이종희의 동사 시야를 고구려로 넓혔죠. 이런 책들이 다 정조 때 쓰여졌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종희의 동사는 정조 때 쓰여졌으나 이 아들이 책으로 간행함으로써 순조 때 책으로 나오는 건 순조 때더라. 그래서 이종희는 정조 때 책을 썼지만 책이 간행된 건 순조 때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일 휘날리는 사람이잖아요. 기백도 종일 휘날리고 눈보라도 종일 휘날리고 종일 뭔가 휘날리느라 책을 간행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종희는. 그래서 이종희는 책만 쓰고 책 간행을 못하고 아들 때 책이 간행됐다. 그러다 보니 늦게 간행되다 보니 순조 때 간행됐다. 그래서 좀 늦게 간행된 이유가 이종희의 책은 이종희는 살아생전엔 종일 휘날리느라 기백도 휘날리고 눈보라도 휘날리다 보니 책 간행을 못해서 아들 때인 순조 때 간행됐다. 열려실기술은 이긍익이 순조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와 저술 시기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열려실기술에서 앞에 열려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남편 없이 정절을 지키는 여인 열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열려실기술은 어떤 뜻이 되냐? 열려가 이를 실 기술을 잃어버렸다. 여기서의 기술은 밤기술이에요. 그래서 밤에 하는 기술. 그래서 열려가 남편 없이 정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 밤 기술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연료가 밤에 하는 그 기술 워낙 이제 정절을 지키다 보니까 밤에 하는 그 기술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어떤 감탄사가 나와요? 이긍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 연료가 이렇게 남편이 없으니까 정절만을 지키는 여인 얼마나 순진해요. 그죠? 그래서 순진한 연료가 기술을 잃어버렸다. 이긍 이렇게 외우시면은 순진한에서 순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진한 연료가 기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안타까움의 감탄사 이긍 이게 나와서 이긍에서 저자는 이긍이기고 언제 쓰여졌냐? 순진한에서 순조 때 쓰여졌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연려실 기술은 400여 종의 야사를 인용해서 조선의 정치사를 실증적, 객관적,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사를 인용해 400여 종의 야사를 인용해 연려 하면은 연려가 뭐 연려 이야기하면 야사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상상하는 야사는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연려가 알고 보니 밤마다 뭐 마당새랑 어쩌어쩌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야사 막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야사가 한 400여 종이나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야사를 인용해서 이런 좀 실증적이고 객관적이고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을 했다. 원래 이근익의 역사관이 어떤 거냐면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담고 저자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는 그래서 팩트로 말한다. 사료를 가지고 그냥 역사를 말하는 그런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문에 만약에 400여 종의 야사라는 말이 나오면 야사? 연려? 자연스럽게 이 연려실 기술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려실 기술은 기사 본말체로 저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사 본말체가 뭐냐? 이거는 이 기사 집중하시면 돼요. 기사가 신문 기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글 쓰는 거를 기사 본말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문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뭐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쓰잖아요. 그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본말체에서 기사를 신문 기사라고 생각하셔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쓰는 게 바로 기사 본말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려실 기술은 기사 본말체에 따라서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려실 기술 5글자죠. 기사 본말체 5글자예요. 역사서 중에 5글자짜리는 연려실 기술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연려실 기술은 기사 본말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연려실 기술 연려 생각하시면 연려가 우리 보통 야사는 이런 거잖아요. 연려가 외로워서 마당새랑 눈 맞았다. 알고 보면 야사 내용이 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 정절을 지키던 연려였는데 뭐 어떤 우여곡절 이유에 의해서 이유 때문에 그 정절이 무너지고 마당새랑 눈이 맞더라. 이게 결국은 다 인과관계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쓰는. 그래서 이 연려실 기술에서 이 정절을 지키는 연려가 어떻게 하다가 정절이 무너지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인과관계에 따라서 쓰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사본말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역사서에서 기사본말체가 2개 있어요. 삼국유사와 연려실 기술. 삼국유사도 알고 보면 맨 야사로 이루어져 있는 역사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사는 뭐 이런 거죠. 개똥이가 뭐 어떠하더니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 과부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바람났다더라. 이런 식의 야사니까 다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쓰는 기사본말체다. 그래서 기사본말체는 야사로 쓰여진 거는 좀 기사본말체더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쓰여지더라. 이렇게 해서 삼국유사와 연려실 기술 외우셔도 됩니다. 해동역사는 한치윤이 순조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해동역사에서는 일단 이 책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해동역사를 해동한 역사. 해동이 녹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동한 역사, 녹인 역사. 무엇을 녹였냐? 순삭한치를 녹였다. 순삭한치를 해동한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순삭한치가 뭐냐면 너무 맛있어서 금방 먹는 걸 순삭이라는 말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한치는 우리 물에 보면 시원한 느낌 나는 차가운 생선이에요. 그래서 한치 물에 들어가면 엄청 맛있죠. 그래서 이 한치 차가운 생선인데 너무 맛있어서 순삭한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식간에 싹 없어져 버리는 한치 이거를 해동한 역사다. 그래서 순삭한치 너무 맛있어서 순삭한치를 해동한 녹인 역사. 그래서 순삭한치를 해동한 역사. 이 문장만 외우시면 해동 역사는 한치에서 저자 한치윤을 연상하시면 되고 순삭에서 순조 때 쓰여졌구나. 이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동 들어가는 게 또 하나 해동 농서가 있어요. 그래서 해동 농서는 제가 호수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 정조가 너무 책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해동해서 얼음을 다 해동한 농서다. 호수에서 해동한 농서다. 이렇게 외워서 호수에서요. 저자는 서호수. 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동 역사는 순삭 한치를 해동한 역사. 이렇게 생각하셔서 순조 때 한치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책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특징이 500여 종의 중국, 일본 사설을 인용한 기존체 역사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연려실 기술이 400여 종의 우리나라 야사를 수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릿속에 연려가 너무 강렬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연려하면 자연스럽게 야사가 연결되고 야사 몇 개? 400여 종. 우리나라 야사만 400여 종을 실은 게 바로 이 연려실 기술이었어요. 근데 해동 역사에는 500여 종,
연료실기술 400여 종은 하는데 500여 종이란 말이 나온다면, 게다가 한국 원래 400여 종의 연료실기술은 우리나라 야사만을 썼는데 이 해동 역사에서는 500여 종에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사서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500여 종은 400여 종이랑 비교하면은 한 치 더 나간 거잖아요. 한 치 더 나갔잖아요. 400보다 더 큰 500이니까. 그래서 한 치 더 나갔다. 500을 딱 500여 종을 딱 보는 순간, 아 400은 아는데 400보다 500? 한 치 더 나갔네. 이렇게 해서 한 치에서 한치윤. 그래서 한치윤의 해동 역사, 요거를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중일 사료를 수록했다. 이 말이 나와도 해동 역사를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연료실 기술은 우리나라 연료들의 사료만을 수록했다고 그랬죠. 400여 종의 우리나라 사료만. 연료가 우리나라의 연료를 대상으로 사료를 찾은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사료까지도 넣었어. 그럼 한 치 더 나간 거죠. 연료실 기술에서는 우리나라 사료만 있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중국과 일본 사료까지 넣었으니까 한 치 더 나간 거죠. 그래서 한 치 더 나갔다 해서 500여 종이 나오면 400보다 한 치 더 나가서 500여 종. 그래서 한치윤의 해동 역사. 한중일 사료를 썼다 하면은 연료실 기술은 우리나라 사료만 썼는데 중국, 일본 사료까지 썼으니 한 치 더 나갔다. 그러면 한 치 더 나간 건 한치윤의 해동 역사.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동의 문화권을 설정을 하고 기자와 마한의 관계를 부정해서 화의관을 탈피를 합니다. 먼저 동의 문화권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보통은 다 단군, 마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쭉 순서를 정하잖아요. 근데 한치윤은 여기다 하나 더 집어 넣은 거예요. 동의를. 그래서 동의 문화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하면은 원래 보통 우리 역사를 단군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한 치 더 나간 거예요. 한치윤이 한 치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단군에서 시작하는 거에서 한 치 더 나가서 단군 앞에 동의 문화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단군 앞에 동의 문화권이 있으면 한 치 더 나가서 동의 문화권을 설정했으니까 동의 문화권 설정하면 한 치 더 나간 한치윤의 해동 역사. 이런 식으로 한 치를 가지고 다 그냥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와 마한 관계를 부정했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위만조선이 기자조선을 몰아내죠. 그래서 기자조선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삼한으로 가고, 삼한 중에 마한. 그래서 삼한이 결국은 신라가 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죠. 그러면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그런 다음에 신라 다음에 고려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왕조가 결국은 기자조선의 그 원류 위를 찾아가다 보면 기자조선인 거야. 그럼 이건 굉장히 화이론이죠. 우리나라를 좀 기자가 마한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우리 통일 왕조들을 세운 거니까 이거는 화이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기자와 마한 간의 관계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내려가서 마한으로 내려갔다고 누가 그래? 그러면서 관계를 부정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한치윤 해동 역사에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자와 마한 관계를 부정했다는 얘기는 기자를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원래 기자가 마한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신라가 되고, 신라가 돼서 뭐 이제 우리 왕조를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자와 마한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기자를 무력화시켜서 기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암기를 이렇게 할게요. 한치윤이 한 치 더 나아가서 단군 앞에다가 동의문화권을 설정했죠. 그래서 하나를 추가시켰어. 동의문화권이라는 걸 하나를 추가시켰어. 하나 추가시켰으면 하나 빼야겠죠. 하나 뺀 게 바로 뭐예요? 기자조선을 빼버린 거예요. 마한과 기자조선 관계를 부정해버림으로써 기자조선을 빼버렸다. 그래서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뺐는데 동의문화권이라는 걸 새롭게 한 치 더 나가면서 동의문화권을 넣었고, 대신에 하나를 뺐는데 그게 바로 기자조선을 빼버렸다. 금석과한록은 김정희가 철종 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북한산비가 신라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금석학이라는 게 있는데, 금석학은 쇠금의 돌석이에요. 그래서 쇠나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금석학이고, 김정희가 금석학의 대가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희는 뭐예요? 추사체로 유명하죠. 추사 김정희. 그래서 추사체, 이게 글씨체잖아요. 그래서 서에 굉장히 조예가 깊어요. 김정희는. 이 김정희가 글씨에 조예가 깊다 보니까 쇠나 돌에 새겨진 글씨들도 굉장히 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석학의 대가가 됐고, 그래서 북한산비 쓰여진 글씨를 쫙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신라 진흥왕 순수비구나, 이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가 바로 금석과한록. 그래서 금석, 쇠금, 돌석 이게 나오면은 금석학의 대가 김정희, 이걸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 가서 할 건데 김정희와 김정호 둘 다 철종 때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정희, 김정호 이름도 비슷하죠. 김정희 대동여 지도의 김정호 둘 다 철종대다 해서 이 금석광안록은 철종대다 이렇게 외우세요.